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남윤중 변호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토요일엔 남윤중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정이에요? 다음 주도 나오십니까? 원하시면 네, 아, 진짜로?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일단 우리 지금 추경호 의원 지금 변호 맡고 계신 분이고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고정 좋다고 하시는데요. 아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호 의원 첫 번째 공판이 24일인가요? 네, 공판 준비기일이고요. 준비기일. 예. 추경호 대표님께서는 나오실 필요가 없어서 그쵸, 예. 안 나오실 거고 네네. 변호인들이 가서 이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네. 수사기록 분량이 많아서 준비기일이 한 두세 번 정도는 속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판기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통 이제 그 준비기일에는 보통 어떤 걸 정리하죠? 증거별로 그 인부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를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동의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으로 어떤 순서로 증거 조사를 할지 협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직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해서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4일 전에 수사 기록을 보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근데 보내주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보통.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소장을 분석하신 단계고요. 네, 맞습니다. 공소장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총 88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공소장을 일단 분석해서 오늘 네. 한번 탈탈탈 털어주신다. 탈탈탈. 맞아요. 조곤조곤 패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게 우리 변호사님이 좀 특별히 좀 조곤조곤이셔가지고 저는 마이크를 좀 멀리 해야 돼요.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예, 크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네. 제가 좀 마이크를 멀리 하고 여러분들 제 목소리보다 우리 변호사님 목소리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제가 그리고 이제 좀 음량을 전체적으로 올려볼게요. 이게 이 무선 마이크가 원래 좀 작아요, 소리가. 그래서 네.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셔서. 네네. 자, 그렇죠. 예, 조망만하신 분입니다. 예, 얼굴이 조망만. 비율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파워포인트 보기 전에 혹시 좀 전체적인 총괄 설명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도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볼 것 같아요. 이건 쇼츠짜리다.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잘 읽히지 않는 모순과 비약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공소장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꽤 애를 먹었는데요. 법원도 읽으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요걸로 정리됩니다. 요걸로.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이 얼마나 사실 무능도 무능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곡을 해야 되는 지금 미션을 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 의심을 수사 단계부터 했는데 네. 공소장으로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 예, 이렇게. 예. 소설이냐고 묻는데 소설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뭐 소설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잘 안 읽히는 소설이라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소설도 이게 시나리오가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모순이나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네. 모케이님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죠. 일단 공소장이 총 88페이지입니다. 제가 영장 청구서에 없다가 이번에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그 빨간 글씨를 다 합치니까 한 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3페이지가 들어가서 내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좀 보강하려고 넣은 건데 그렇죠. 망쳤다 오히려.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나름대로는 좀 보완을 한 것 같지만 내용을 넣은 걸 보니까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 순서로 보면 그 기초사실이라고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엮어나가는 계엄에 대한 사전 공감, 결속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뒤 2분 5초간 통화를 통해 사후 공모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어떤 실행행위를 했다는 순으로 88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기 전에 좀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섬뜩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유, 예,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였으면 네. 공소장을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최대한 담백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만 놓고 이제 뭐 추정이나 가정 붙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법리적 이제 논리만 갖다 붙이는. 역시 목격자 K님은 거의 법조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썼으면 한 장으로 썼을 겁니다. 한 장. 딱 한 장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와 공모하여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 딱 한 장. 그치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할 엄두가 안 나는 공소장을 썼을 텐데요. 특검은 정반대입니다. 88페이지인데요. 이 4가지 정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공하고 왜곡해서 덧붙인 내용들이 많았고, 증거가 아닌 추측과 비약으로 채워진 내용들도 많았고요. 네네. 주장 자체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는 모순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시각에서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면 공소장이 상당히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소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소장 8쪽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아주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고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따라서 이 둘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였을 것이다. 아니, 뭐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관계가 있었나요? 그 전에 전혀 없었는데 뭐가 각별하다는 걸까요?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대통령과 가까워 보일 수 있죠. 근데 가까우면 계엄을 모의한 사이일까요? 그러게요. 각별한 신임 당정일체 저게 계엄을 모의하거나 공감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 이재명이랑 김병기는 뭐 각별한 신임 받나요? 어떨까요? 되게 거의 법조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뒤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이 당시 상황을 아마 모케이님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총선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인난이라고 할 정도로 출마를 안 하는 분위기였고 후보를 물색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요. 네. 막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손살에 치는데 이제 억지로 누군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추경호 대표님이 원내대표를 맡으셨던 거고, 뭐 저기 보면 독배라고 얘기돼 있는데 독배를 드신 셈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때 이제 맥락을 더 말씀드리면 총선을 지고 나서 이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뭐 너무 빠르게 레임덕 왔다라는 말까지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 내도 지금 뭐 원 내도 한동훈이 세운 사람들로 굉장히 적대적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원내대표를 하면 진짜 이거는 독이 든 송배 정도가 아니라 독이 든 그냥 독배. 예, 이게 뭐 겉보기라도 좋아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되신 거라서 특별히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다거나 각별한 신임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재판에서 반박을 할 생각이고요. 네. 다음에 보면 우리 목회인님이 미리 내다보신 얘기입니다. 당정일체라는 게 계엄을 사전 모의 또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정대가 원보이스, 한마음 한뜻, 합심 단결, 원팀이자 원보이스, 김병기, 당정대 원팀 정신, 김민석,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몸, 운명 공동체. 뭐죠? 섬뜩하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형식 자체가 저래야만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저거지 실제로 저 안에서는 갈등이 있거든요. 정청래랑 김병기랑 갈등이 있고 뭐 김민석하고 또 정청래 텐션이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갈등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우리가 당정대가 당정이 일체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과시하는 것이 그 본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단계,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공모나 이런 걸 말해줄 수도 없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관행적인 표현 중 하나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계엄의 사전 공감에 대한 증거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른바 사법개혁, 사법이라고 부를 만한 4가지 악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겠다. 법 왜곡죄를 도입하겠다.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위헌 소송은 금지시키겠다. 이 개혁이라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거를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알고 있죠. 네. 정부와 당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한몸으로 저런 위헌 법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증거로 보면 됩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몰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저 실행은 당에서 하는 거고 네. 정부가 대통령이 전혀 저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거나 소통이 없을 리도 없을 것이고요. 네, 거부권 행사도 안 할 거고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 거기 그 관문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저 4가지 악법은 지금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문명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된 독재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하는 셈이거든요. 매우 심각한 위헌 법률이고 악법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 4가지 법률 안에 위헌성에 대해서 또 제 채널에서 영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당사자기 때문에 네. 저 4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인한테 와닿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당정일체라는 그런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한 사전 모의나 공감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네. 민주당이야말로 당정일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다 범죄에 대한 공모의 증거냐라는 네.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관련 기사를 캡처한 내용이고요. 김민석, 정청래 발언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책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 저럴 때 이제 사법적으로 가버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네. 공동체가 아닌 게 되죠. 해체가 돼 버리죠. 네, 네.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되죠. 네. 여기는 사실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정청래는 당정대 원팀. 네. 정부 위기 끝까지 찰떡 공조. 네, 이랬습니다. 네.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한동훈 당대표 취임 후에 계파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냥 무조건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한편이고 한동훈 당대표는 반대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호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더라도 거기에 맹종하고 동조했을 거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좌익 관점이네요. 거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따르고 네. 뭐 우기고 하잖아요. 근데 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졌던 입장은 전부 다 타당하고 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방향성들이었습니다. 그게 한동훈한테 어깃장을 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하고 모든 이슈에서 다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추경호 대표님은 오히려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밑 중재, 물밑 조율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언론 보도에. 네. 뭐 소위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셨다. 여기 나오는 사안은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받으면 우리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겠다. 이게 기본적인 당론이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거 추천하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그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역할, 즉 뭐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 당대표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런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밑 중재, 조율 이런 표현이 등장한 거고요. 특별히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중간에 있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랑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닙니다. 아니었죠. 네. 예. 다음 페이지에도 나홀로 소방수, 갈등 중재 역할, 정치인 중 제일 바쁠 것, 뭐 야당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당내에서 이제 중재 역할도 많이 했고, 뭐 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좀 격한 말이 오고 가니까 냉각기를 갖고 생각하자 이러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하셨다. 저는 저 기억나요. 네, 저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검의 공소장이 실제 정치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를 알 수 있고요. 예. 아니 진짜 저 때는 이제 우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동훈 빨리 대답해라 막 이런 분위기였고, 이제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 다니다가 11월 말쯤 됐을 때는 이제 슬슬 친한계들이 되게 말이 거칠어졌어요. 뭐 이러면 우리가 뭐 특검법 찬성할 수밖에 없다 뭐 이따위 말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반대쪽에 있었으면 한동훈 압박하는 입장에서 코멘트가 나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들 멈춰, 다들 하지 마, 그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중지 심판하는 역할처럼 중립적인 심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무조건 대통령 편 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킨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악의적이다. 정말 사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과 내란을 모의하면서 피고인과도 결속을 강화했다. 결속 강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목이 나오거든요. 저 제목만 보면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그렇죠. 인상을 주려고 저런 제목을 일부러. 쓰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제목은 요란한데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로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그 상대방 중에 다른 정무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군인들과 계엄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런 내용을 왜
어떤 경로에 의해서도 듣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그렇고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배석자가 없는 자리에서 독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계엄을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을 논의할 만한 만남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되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처음 전화를 합니다. 그게 23시 22분인데 네. 당시 워딩이 그대로 계엄은 보안 때문에 원내대표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앞에 있는 사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공소장에서 이제 대통령과 군인들의 어떤 계엄 모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분량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네. 지금 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대통령과 군인들 사이에 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특검, 예. 추경호와 무관한 사실들이 이 지금 그쵸. 이번 공소장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4페이지 정도가 이제 군인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혹시 넣었지?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이름이 나오나 해서 현미경을 대고 봤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기 보면 저런 사실들 때문에 그런 어떤 계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치만 저런 내용을 굳이 길게 쓰는 이유는 너도 저기에 알게 모르게 관여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주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쨌든 주장이 있잖아요. 결속 강화했다. 사전에 결속 강화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에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요. 아예 없네. 네, 뭐 표현도 저는 되게 낯설어요. 제가 공소장에서 결속, 공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가스라이팅 죄로 수사하겠다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냥 공모, 모의, 정확하게 법률적인 그렇죠. 표현을 쓰지 결속, 공감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어쨌든 뭔가 공모를 한 것처럼 인상을 주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모한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느낌이 그래요. 이거 약간 이 공소장이라기보다는 김어준 뉴스공장 그 큐시트 같아요. 네. 김어준이 읽어주라고 작가들이 써주는 대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냥 뭐 몰아가기인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그래서 뭐 별로. 네. 예, 그러네요. 법원에서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길게 써놨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군인들의 만남, 뭐 논의 이런 게 이제 한 챕터가 있는 거고, 좀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난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정들을 쭉 뽑아가지고 그 일정들이 다 계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계엄과 무관한 통상적인 만찬이나 그 면담을 계엄과 관련된 결속 강화 자리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 2일 만찬에 보면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의원 26명과 만찬을 한 게 있잖아요. 저기 사진에 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시기를 보면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죠. 그래서 이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국정감사 잘 준비하고 뭐 국익 우선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맞네요. 막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저 네. 자리에서 계엄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게 나왔으면 바로 이게 지금 원내 지도부에 뭐 다 친윤계 뭐 추경호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네. 새 나가죠. 네. 저런 면담이 만찬이 어떤 성격의 만찬이었는지는 특검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게 계엄을 위한 결속 강화 자리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결속 강화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속 강화가 무조건 계엄이랑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네.
11월 4일 면담을 보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 홍보수석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계엄과 관련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들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교묘하게 이때 군인들하고 계엄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계엄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대도 아니고요. 계엄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심지어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보도잖아요. 네. 예, 11월 5일 날 보도가 이미 있어서 독대가 아니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네요, 저게. 독대 한 번이라도 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정말. 네. 이 정도까지 지금 몰아가는 그런 공소장이면.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독대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독대를? 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29일에 저 빨간 밑줄을 보시면 피고인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뭐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 네네.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명만 불러서 독대를 한 것처럼 써 있죠. 공소장이 약간 몰아가네요.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서술인데요. 실제로는 어떤 자리였냐? 저 자리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었냐?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님만 부른 것처럼 써 있죠. 심지어 저기 언급된 여기 지금 직접 언급하신 이름 안철수, 김태호는요. 지금 뭐 이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고 있었던 관계들입니다. 네, 뭐 제가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의 의원들과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갑자기 계엄 얘기를 꺼낸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일 거기서 꺼냈으면 안철수, 김태호가 벌써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여론전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도 알려졌겠죠. 네. 계엄의 기억도 언급이 없었던 만찬이고요.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저녁을 먹고 관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거의 끝날 때쯤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초에 이제 가려고 했던 예정됐던 일정이 아니라 네네. 중간에 임의로 이제 추가됐던. 네네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님 한 사람만 불러서 은밀히 무슨 얘기를 한 것처럼 써 있죠. 저런 서술에 법원이 속을 리는 없으니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제 12월 2일입니다. 이제 계엄 선포 전날까지 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니까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원내대책회의 같은 데서 발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당시 상황을 보면 예산 감액, 예산 삭감,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이제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굉장히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원내대표로서 지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데 이거를 마치 계엄을 모의한 증거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리가 이런 식의 왜곡이네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에서 밝혔던 혹은 뭐 그 계엄 이제 공포를 하면서도 이제 언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있고 감액 예산안이 있고 같은 근거를 제시하니까 같은 사고를 한 거다. 같은 모의를 한 거다. 이런 논리 비약이네요. 근데 저 당시에는요. 저를 포함한 모든 유튜버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비판할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진중권 교수도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하던 때예요. 그런 거 가지고 저런 행태를 어떻게 누가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저거는 저 이슈를 가지고 뭐 발언 기회가 생기면 다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정도의 비판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런 현안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과
저런 현안을 계엄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 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계엄의 판단에 대한 건 차치하고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이 들어가냐, 모의하러 들어가냐, 뭐 이거 전혀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예. 저런 비판을 만약에 계엄에 대한 모의라고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아이고. 사람들이 됩니다. 왜 수사 안 했어? 왜 수사 안 당시 했어? 언론 보도 중 일부인데요. 굉장히 좀 그 어조가 강하죠. 예, 반국가 행위 나왔잖아요. 네. 반국가 행위 나왔어. 헌법과 네? 국회에 대한 모독, 예, 위헌. 끝없는 정쟁 노름, 의회 독재. 이게 와, 언론의 칼럼이거든요. 다 나왔어. 그 당시 언론에 나왔던 칼럼들인데 지금 논리대로 하면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과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 계엄의 사전 모의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와, 이 이거 너무 사람 잘 쳐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죠. 만약에 그런 맞아요. 논리대로라면. 그러나 전혀 예.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상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네. 반국가행위 상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네. 반국가행위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들 위주로 탄핵을 했는데 당연히 그거 반국가행위지. 수사 시스템을 고장내는 건데 나는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이제 서술을 쭉 보면서 법원이 상당히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 그렇게 비약을 할 수 있나? 네. 라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공소장을 볼 것 같고요. 원내대표가 야당 비판했다는 게 그런 네. 것인가? 지금 김병기도 얼마나 국민의힘 비판 많이 합니까? 예. 그것도 뭐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다 모의가 되는 건가요? 뭐 야당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 그러면은 뭐 그거 뭐 수사 뭐라 그럴까요? 고발 사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럼요. 써놨으니까 살펴보는 겁니다. 그 24년 12월 4일에 아까 이제 지나온 공소장 중간에 조금 등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남발, 뭐 방탄 폭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규탄 집회예요. 당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제 그 당원들 예. 모아가지고 이제 규탄 집회 하는 거를 기획을 했었어요. 네. 저 기획을 한 날짜가 12월 2일이에요. 예. 계엄 전날이죠. 이거 명확한 증거네. 근데 4일 날에 일정을 잡아놨어.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12월 4일에 저런 일정을 잡았다는 거는 다음날 계엄이 벌어질 걸 전혀 몰랐다는 뜻이죠. 당연한 거죠. 이게 계엄이라는 상황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저런 뭐 집회나 그런 그쵸. 거를 기획을 하겠습니까? 근데 공소장에도 12월 4일에 저런 행동을 기획했다, 저런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쓰면서 또 계엄은 미리 안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걸 증거로 썼구나. 특이하네요. 제가 증거로 낸 겁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근데 공소장에도 요 내용은 네, 알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넣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건 전날까지도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그럼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명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뭐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하려면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논리가 다 거의 김어준 뉴스공장식이다. 몰아가기다. 그래서 이제 그 길고 긴 사전 공감 또는 사전 결속과 같은 내용들 이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행위 부분이 나오는데 저 잠깐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네. 이거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입법 폭주. 네. 법 왜곡죄에 판사만이 아니라 검사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걸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공소장 법 왜곡죄 지금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지를 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법 왜곡죄의 어떤 조문을 좀 가져와서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모순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알면서 단정하고 편리한 대로 사실관계 취사 선택하는 거 이거 법 왜곡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뭐 법 왜곡죄가 잘못됐는데 네.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법 왜곡죄를 도입하면 최초로 처벌받는 사례는 조은석 특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공소장을 보면서 상당히 모순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서 네. 조은석 특검은 저거 도입을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도입하면 김어준이 제일 싫어할 것 같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예. 네. 하여간 지금 이 좌익들은 자기들은 절대 안 걸릴 것처럼 막 밀어붙이지만 정권이 거기에만 가 있을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부분입니다. 요거는 딱 당일날에 타임라인을 뽑아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실행행위를 보기 전에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한 2시간 반 정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시간순으로 보면은 이제 한눈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경험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22시 32분경에 이제 계엄 선포를 인지를 하셨고 집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즉시 국회로 이동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로 의원총회 소집을 지시하는데요. 그게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인 최초의 행동입니다. 그게 본인이 국회로 이동하고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은 거예요. 네. 지금 특검의 주장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저지하려는 중요 임무 종사자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가 왜 국회로 이동을 하고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으겠습니까? 그러게요. 계엄 선포 직후 최초로 보인 행동이 국회 이동 및 국회로 의원총회 소집입니다. 네. 이동을 하는 과정에 그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는데요. 홍철호 수석도 사전에 계엄을 전혀 몰랐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추경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별다른 얻을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제 홍철호 수석도 전후 사정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짧게 통화를 마쳤고요. 네네. 국회로 이동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 중 상당수가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정책위의장이든 그렇죠. 최고위원들도 현역 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대표님도 그거에 맞춰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되니까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합니다. 그게 23시 0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것 자체가 당대표실이네요? 그렇죠. 당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 장소를. 그러니까요. 네. 최고위회의 장소를 당대표가 바꾸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네. 그럼 의총도 당사에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흐름 아닌가요? 그냥 당연한 건데? 예.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제 예.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여기 11시 33분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를 특검은 되게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제 발신 통화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하셨고요. 이제 계엄 선포의 이유라든지 뭐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총리도 일단 계엄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예상을 못했고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에 이제 갔다. 네네. 근데 얘기를 듣고 어떤 뭐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들, 뭐 전국에 미치는 파장 이런 걸 고려해서 만류하고 반대 의견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해서 막지 못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개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경제나 외교, 정치적 이유 이런 걸로 반대나 우려를 했다는 거는 맞는 얘기고, 계속 일관되게 하는 얘기네요.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했다.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 내란이다, 그런 법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뭐 근거 자체가 아예 없죠. 뭐 군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지금 저 상황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정보도 없고 네. 법률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또 내각에 법무장관이 있고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그럼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거는 뭐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에 의해서 검토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맞지. 그게 요건이 안 맞고 절차가 안 맞고 이래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럴 거라는 거는 이제 두 분도 생각을 못 하고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들이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서로 우려를 공유하다가 통화를 마치고 이제 추경호 대표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해요. 이게 네. 지금 안 그래도 여야 관계가 좋지 않고 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 여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계엄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이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 사례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연구해서 네, 이제 이끌어갈 어떤 뭐랄까요? 뭐 스터디 대상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아마도 이제 한덕수 총리와 같이 할 법하다. 네, 맥락상. 네. 그러다가 이제 한 7분 정도 통화를 하시고 네. 거의 이제 당사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마무리하시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거신 거네요. 네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면 23시 20분쯤 당사에 도착해서 이제 당사 3층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시간. 이제 그 안에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의원들하고 그 면담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저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저기 있었네요. 네, 당사에 있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당사에 도착하신 직후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국회로 빨리 이동을 하자는 얘기고요. 누가 그 얘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 예. 국회로 빨리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당대표는 이미 이게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을 낸 상태였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입장을 표명해달라,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리 긴 대화는 아니고 상당히 짧은 대화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대표님은 일단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의원들이 당사에 많이 모일 거다. 다 모인 후에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으로 더 의원들을 좀 기다렸다가 의원들이 모이면 다 같이 국회로 이동하자라는 얘기를 그러네요. 하셨고 한동훈이랑 이제 그 대화를 한 게 그러면 대통령 전화 받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보니까 한 2분 정도밖에 없는데 걸어간 시간 빼면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한 1, 2분 정도입니다. 네네. 그럼 그 대화를 했고 사실 네네. 그 대화는 경황이 없어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대화고, 그죠? 네. 그리고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뭐 추경호 대표님으로서는 어떤 명확한 판단이나 입장을 밝힐 만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입장 표명은 유보를 하신 셈이죠.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고 그게 합리적인 게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자기 법적 지식을 가지고 즉각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호는 그래도 좀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나는 계엄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냐?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냥 신중함이죠. 네, 이제 그런 대화를 짧게 마친 다음에 23시 22분 41초경입니다. 네. 그 이제 통화 내역을 보면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저렇게 시간이 특정이 돼 있는데 네. 저 때부터 한 2분 5초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나눈 대화를 이제 복기해 보면 대통령께서는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고 보안 문제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주로 하셨고. 그렇겠어요. 아니 지금 요 한 줄, 요약한 한 줄이잖아요. 네. 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보안 문제로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까지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한 20초 지나거든요. 물론 이제 요약한 거. 그쵸. 이제 저거를 네. 조금 풀어서 얘기하시다 그런 보면 거죠. 이제 이분이 금방 가겠죠. 아니 인사도 해야 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조금 있을 것이고 뭐 질문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분이면 저거 왜 다른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대표님은 그 대화를 거의 이제 듣는 입장이셨고, 이제 듣고 나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아주 사후적으로 저 통화를 되짚어보면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 거죠. 사전에 알려주지 못했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다른 군 경의 관계자들과 계엄을 이제 논의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나 한 거고, 이제 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한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제 많은 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어떤 국가 안보상의 첩보. 예, 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혹시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후에 보면은 뭐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저 시점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지금 어디서 쳐들어왔나? 북한에서 쳐들어왔나? 혹은 어디에서 뭐가 포착됐나? 네. 뭐 어떤 간첩 라인 같은 게 특정이 되는 구체적으로 그런 네네. 사건을 떠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나는 모르고 대통령은 네네. 아니까 그걸 한번 네네. 기다려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제 인식 내지 정보를 가진 상태였던 거죠.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당시에. 네. 즉, 그리고 나서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국회로 진입이 가능한지,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당사에 있던 2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는데, 그게 뒤에서 나오는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의 예결위 회의장이거든요. 그렇죠. 걸어서 뭐 십몇 초 거리.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지 불과 10분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보인 행동이 뭐냐? 국회로 이거예요. 장소를 변경. 국회로 이동하시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거거든요. 그럼 저 객관적인 예. 사실관계가. 저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이야기한 거에 협조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저 행동은. 그리고 그거를 막을 만한 대통령의 지시라던가 뭐 요청이라던가 이런 거 없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강력한 반증이죠. 네. 만약에 10분 전에 통화해서 특검의 가설대로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라. 네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네, 시켰다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승낙한 상태였다면 불과 10분 뒤에 본인과 또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으로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통화 직후에 보인 행적이 특검의 가설에 완전히 배치되는 강력한 반대 사실인 거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직관적으로는 이걸로 바로 끝나잖아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예. 뒤에서 또 저 부분이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33분경 당사에서 출발을 하셔서 실제 도착도 하고. 한 41분경에 국회 도서관 쪽 출입문을 통과하고 48분쯤에 원내대표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아예 저 도서관 쪽 출입구는 제지가 아예 없었구나. 네, 그 시간을 보면 23시 7분경부터 23시 한 45분경까지
한 35분 내지 40분 정도 이제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호 대표님과 이제 같이 출발한 의원분들은 제지 없이 출입구로 들어와서 국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본관 안으로. 국회 도서관 쪽 출입구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선이에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쵸, 출발을 예. 하면 네네. 그 신호등 건너면 바로 그 정문 네네. 전에 국회 도서관 출입구가 그 약간 그 뭐예요? 회전문 네네네, 맞아요. 그 안으로 이렇게 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 김산보 쪽에서 맞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김산보 맞아요. 예. 김치 뭐 삼겹살 맞죠? 네, 보쌈인가요? 뭐 보쌈, 하여튼, 예. 예.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것 자체가 최대한 빠른 동선으로 그리고 네. 불미스러운 어떤 뭐 제재나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정무는 그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지금 제재 없네? 그럼 일로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의 행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회로. 네. 가장 빠른 동선으로 맞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을 하셨고요. 즉, 근데 추경호 대표님이 이제 원내대표실에 도착한 무렵에 이른바 2차 통제 내지 이제 경찰의 출입 통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아직 못 들어온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과 전화가 쏟아지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 네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공지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국회로 들어와야 의원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출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은 연락이 쇄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추경호 대표님께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연락을 계속 받고 그런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을 인지하신 다음에 그럼 일단 의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신속하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은 당사라고 판단을 하셨고 네네. 국회로 들어오라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못 들어온 분들은 임시로 당사에 모여 있으라 그렇게 공지를 한 건데 그게 00시 03분입니다. 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네. 저 00시 03분은 이제 뒤에서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통보한 게 1시 반이거든요. 새벽 1시 반이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서 보면, 사후적으로 보면 본회의 예정 시점으로부터 1시간 반 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당사에서 국회로 가는 거는 걸어서 10분, 그러니까요.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시점에 당사로 바꾸는 게 1시간 반 뒤에 있을 본회의 표결을 방해한다. 이런 인과관계나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사에 계실 분들은 당사에 계신 거고 국회에는 이제 본회의장에 한 18명 정도의 의원들이 들어와 계시고 원내대표실에 원내지도부 8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과 통화를 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네. 00시 03분, 00시 09분경인데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고 공개된 장소니까 우리 당 의원들끼리 원내대표실이나 당대표실에 모여서 좀 논의를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좀 입장을 정한 다음에 같이 행동을 하자.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나 뭐 서범수 총장은 그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이나 당대표실로 온 국회의원은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저것도 중요 임무 종사 행위라는 거죠. 그걸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죄송합니다. 아니. 한 명이 신동욱 의원이 네네. 특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신동욱 의원이 저 원내대표실 같이 있다가 네네. 그 본회의장 가서 그랬다나 네네, 아무튼 맞아요. 지금 나와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한 걸. 근데 네. 저는 너무 황당한 게 한동훈은 어차피 의결권이 없잖아요. 한동훈이 나온들 뭐 표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무슨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예, 뭐 이제 다 나가자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의결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그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제가 이번에 직접 걸어봤거든요. 네네.
걸어서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원내대표실은 본청 안에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본청 2층에 의원회관이 있고, 아니구나. 네, 본회의장은 본청 3층이고, 바로 계단 내려오면 이제 조금 걸어가면 원내대표실이거든요. 의원실도 다 같은 본청 건물 안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불과 걸어서 40초면은 왕래가 되는 가까운 곳인데, 거기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 게,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사소통으로 보여요. 과하게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방해가 되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어차피 표결도 1시간 반 지나야지 하니까. 그렇죠. 본회의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분의식 관심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의도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거지, 이탈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한 거지라는 그 추측, 해석, 그 주관적인 의도에 대한 왜곡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또 뒤에 나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윤재호, 김기현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당사에 모여있던 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못 들어와서. 네, 그 당사에 윤재욱, 김기현 의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접근이 안 되니까 이분들하고 당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좀 의견을 모아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원식 얘기가 되네요. 네. 29분에 처음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1시 반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통화가 끝날 무렵일 거예요. 네네. 저 통화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통화였는데 네네. 그 통화가 끝날 무렵에 계엄군이 본관의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오는, 이제 본관으로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 상황이 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두르자. 38분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땡겨야 되겠다. 1시에 개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38분을 기준으로 보면 22분 뒤에 개의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대표님으로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당사에 있고 그 출입이 안 돼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경찰 통제를 해제해달라, 풀어달라,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장은 거절을 했고요. 우원식이 그러면은 중요 임무 종사 해버렸네요. 예? 지금 저걸 거절하면 어떡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봐야지. 그걸 해야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당사에 있는 사람 우원식 때문에 못 들어온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원식에 대한 이제 평가는 차치하고 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국회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경찰 통제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요구한 사람은 아니고 네. 요구를 거절한 사람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란 특검이 저 욕을 할 뻔해가지고 내란 특검 욕할 뻔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내란 특검이 좀 덜 비정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라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렇게 자당의 국회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이고 싶어 했던 사람인 거고, 네. 우원식은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그럼 저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판단일 수도 있는데 네. 추경호도 똑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내가 자기가 막 강압적으로 야 너네 다 들어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문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변수는 물리적 변수들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또 그게 47분에 딱 나오네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즉각적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변수들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국회의장한테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나 어떤 대응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판단이 좀 어렵죠. 저럴 때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분망스러운 상태인 건데, 네. 저런 이제
우원식 의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통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장을 가려고 네.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던 8명의 의원 중 정희용 네네. 당시 이제 그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죠. 네네. 이제 원내대표실 문을 열고 나가봐요. 00시 40분경에. 정의용이. 네, 우원식 의장과 통화를 마친 다음에. 근데 복도에 이제 계엄군 일부가 들어와 있고. 이제 육안으로 봤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복도가 점거가 돼가지고 원내대표실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물리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시에 본회의 표결이 되고 본회의 뭐 결과적으로 보면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도 하지 못하고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네네. 본회의 표결을 맞이했던 건데 이게 의도적인 방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후에 알게 된 여러 가지 뭐 어떤 정황들을 보면 뭐 실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안에 이제 막 당직자들이 물리적으로 막 막으면 또 막아지고 심지어 안규령 같은 사람은 소총을 잡아 당기는 행위를 해도 뭐 실탄 발사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너네도 거기 가서 몸싸움 좀 하고 본회의장까지 뭐 밀고 들어갔어야지 뭐 이런 식의 사실 뭐 그런 정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저 상황에 딱 놓여서 그 사후에 우리가 알게 된 정보 없이 행동을 하라 그러면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거다.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를 방해라고 평가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오류와 비약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이 우원식이 얘기한 1시에 표결을 결국 하네요. 그래서 네. 190명 찬성으로 해제가 됐다. 네. 앞에 타임라인을 보면 계엄군이 본청에 진입한 게 00시 32분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원내대표실이나 당대표실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고 통화한 거는 29분 전인 00시 03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네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어떠세요? 네네. 저 말을 보면 추경호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한 것처럼 읽혀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딱 저거네요. 한동훈 대표 전화를 받고도 뭐 어떻게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저건 누가 저 취재에 협조했는지 바로 알겠는 바로 알겠는 상황이 또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네. 뭔가 소설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점이요. 계엄군 진입을 알면서도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 전제가 허위네. 근데 계엄군 진입은 30분 뒤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맞네요. 예. 통화는 30분 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계엄군 진입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통화를 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고 있고 본문도 그렇거든요. 예. 막 군합발 소리가 들리는데 통화를 하면서 본회의장으로 안 가겠다고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뭐 의원들을 오히려 내려오라고 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계엄군이 진입 안 했다를 떠나서 그 진입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시점이었다. 예상도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객관적인 시간과 선후 관계를 완전히 틀리게 적는 허위 보도도 있는데요. 저런 기사를 보면은 일반인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면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호도가 되겠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보도가 있으면 저걸 반박하고 싶어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사실관계들 특히 중요한 타임라인들 그리고 실제로 추경호 의원이 각 시간대에 했던 행동들을 모르고는 저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저거는 반박하는 적극적인 반박자가 없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그냥 일단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틀리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충분히 고의일 수 있는. 근데 뭐 일선 기자의 수준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의가 없이도 실수할 수 있다. 근데 데스크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걸르라고 데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 때 JTBC도 아마 생중계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카메라 거기 그러니까 아예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카메라 금방 갖다 배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로 많은 카메라가 가서 전 국민이 라이브 중계로 봤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거랑 맞춰야지. 그럼 알고 있는 타임라인에 비춰서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데스크가 필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기사를 그냥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추경호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이거는 명백한 이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100% 인정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만들면 할 거 많네요, 우리. 네, 이거는 좀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되는 기사이고요. 네. 다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호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전이죠, 뭐. 이제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놓고 네. 재판이 그 여론을 따라가게 만들려는 뭐 특검과 일부 언론사의 그런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허위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 이 보도 시점을 보면 당연히 특검 발동 전 한참 전입니다. 예, 뭐 지금 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일주일 아니요, 안에. 25년이니까 25년 며칠 전입니다. 네. 그 이거는 지금 저거랑 같이 짬짬이를 한 거네. 이제 공소장을 보고 저렇게 네. 쓴 거예요. 그러네. 시작이 네. 특검으로 시작하네요. 네. 소스가 특검이네. 그러면 참 전 네. 당연히 작년인 줄 알았어요. 네, 매우 와. 실망스러운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데스크에 대한 의문 제기라든가 이런 거는 더 선명해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협조 요청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 계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협조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봉쇄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추경호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럼 뭐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뭐 저도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요. 전혀 인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협조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려면 논리적으로 그 협조가 없으면 계엄 해제가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석 구조상 야당이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 게 명백하고 그러니까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도 오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특검이 막연히 이제 협조 요청의 필요성이 있고 이쪽에서는 뭐 그걸 승낙했다 이런 추측을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구성 요건 사실이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중요 사실이기 때문에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증명은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전부 다 추정이네요. 네. 간접 사실들, 사실, 오히려 모순되는 사실들까지 다 가져다가 네, 빈틈이 네.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스토리를 갖다 붙이고 네, 다 그런 식이네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가 그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중요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땀나.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땀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더울라 그래요. 예. 네. 자, 우리 남윤중 변호사님이 네. 왜 제 방송에 출연하셨냐? 지금 보셨죠? 특검이 뭘 해요?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3일 전 기사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지금 공소장을 뭐 공유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기초해서 지금 이런 기사를 썼을 수 있는데, 특검도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특검과 재판 설계 자체가 생중계 방식을 통해서 수사 머리 좀. 예. 화면 좀 잠깐 네네네. 내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네.
그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막 브리핑으로 하고 또 뭐 이렇게 은근슬쩍 뒤에 단독 보도로도 막 흘려주고 막 그런 방식으로도 여론전을 했고 재판 중에는 이제 생중계를 함으로써 일단 죄인 만들어 보자, 인민 재판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여론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우리 변호사님이 여러분들 보셔도 그냥 바로 납득이 되죠. 그리고 바로 특검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설픈지가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걸 전 국민이 이 인식을 공유하면 저 재판 절대로 헛짓 못합니다. 그렇겠죠? 네. 결과도 올바르게 나올 거라고 정의롭게 생각하고요. 나와야죠.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정 채팅으로 올린 여기 지금 고정 채팅 내려 보시면 우리 남윤중 변호사님이시고요. 남윤중의 슈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십니다. 벌써 저는 깜짝 놀라. 직접 편집하셨나요? 네. 쇼츠들 네. 전부 다? 네. 야, 이 슈츠는 쇼츠 맛집이더라고요. 영상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이제 방송했던 거를 쇼츠로 네. 쪼개가지고 많이 올리셨는데 유튜버인 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정말요? 아니, 저 하고 싶지만 그게 시간이 이제 워낙 또 그 다음 방송하고 출연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짬이 안 나요. 네네. 그래서 혹시 저랑 함께 일해보실 농담이고요.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네. 진짜 뭐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제 영상도 쓰셨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네. 우리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채널 구독하셔야겠죠. 주변에 공유하셔야겠죠. 홍보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내란 특검이 얼마나 흉한지, 숭한 놈들인지 다 알면 우리가 이겨요. 오늘 이따가 충격 단독도 하나 나가잖아요. 네. 제가 벌써 제목에 썼거든요. 네, 봤습니다. 우리 조태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얼마나 허탈한 내용인지를 오늘 탈탈 털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의미냐, 내란 프레임이 얼마나 허위인지, 이게 어떤 마녀사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퍼뜨리면 그 다음 어떤 사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건 간에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선거 이기고 나라 바로 잡고 우리 다시 이제 대권 가져오고 그리고 다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인민재판에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게 어렵죠. 지금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로다.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몇 명? 죄송합니다. 지금 몇 명이신지. 이게 제가 저는 구독자를 늘리거나 이게 뭐 유튜브 채널을 그걸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 구독자가 많아야 왠지 추경호 대표님 재판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벌써 일단 1000명 넘었어요. 네. 제가 저번에 공언했던 건 지켰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한번 나오시면 1000명 된다라고 네, 했는데 네. 1000명 됐고 맞아요. 오늘 나오시면 2000명 되거든요. 네, 제가 또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맞아요. 좀 유익하게 보실 수 있는 콘텐츠들 많이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추경호 의원과 관련된 사건도 꾸준히 하실 그렇죠. 건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유익하니 네. 뭔가 이 지금 어떤 정치 이슈가 아닌데 일반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면 굉장히 좋은 게 그렇죠. 유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전혀 정치 이슈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 이 변호사 괜찮은데 신뢰감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의원 얘기를 하면 네. 그런 거였어 하면서 전혀 아니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리라는 겁니다. 네. 그 변호사 상담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유. 그런데 그냥 공짜로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홍보 마쳤으니까 네.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홍보 아유, 맛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2페이지 준비한 슬라이드의 한 절반 정도 했어요. 딱 절반, 딱 근데 적절할 때 홍보했어요. 요 22번, 23번 슬라이드를 하면 사실 내용이 다 끝납니다. 예, 그럼 충격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2, 23번까지 하고 네, 이제 다음 단독, 예, 그 다음 화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까지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네. 중간중간 뒤에 있는 내용을 녹여가지고 네네. 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시간별로 어떤 모순점들이 있는지 특검의 주장에 그런 네. 것들이 좀 설명이 됐거든요. 네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예, 그럼 이미 이제 앞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뒷부분에 같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많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를 저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건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네요. 반대로 가장 억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23시 22분경 통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2분 5초간의 2분. 통화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 이후의 통화예요. 만약에 특검의 주장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저지라는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라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긴밀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 연락이 없다가 계엄이 선포되고서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연락을 한다?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하고의 소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그거를 딱 이제 소수자만 아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한테 최초로 알린 시점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즈음에 그러니까 소집하는 시점 즈음에는 원내대표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때 아마 소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었고 예. 그랬겠죠. 만약에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뭐 공모랄까 협조 요청을 예.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협조가 표결 방해라는 구체적인 그 목표가 섰으면 표결 방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원내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네, 안 네.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네. 그게 중요임무 종사의 개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분들이 한 11명 정도 있어요. 네. 다 계엄 선포 전에 그게 뭐 사실관계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 자체로 보면 계엄 선포 전에 수차례 긴밀하게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주장되는 분들이거든요. 중요임무 종사자 중에 이렇게 계엄 선포 1시간이 지나서야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일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통화는 전화통화로 2분 5초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 피력을 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고 협조 요청이나 승낙은 없었습니다. 협조 요청이 없으니까 당연히 승낙도 없었겠죠. 네. 이 통화 뒤 10분쯤 지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을 보면 특검의 가설과 완전히 모순되죠.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승낙을 했으면 당사에 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할 이유가 없죠. 없죠. 계속 당사에 있고 의원들도 계속 당사로 모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최초의 당사로 모이자 최고위를 거기서 하자라고 했던 게 본인이 아닌 이상 네. 그 책임이 없죠, 아예. 네. 본인이 그냥 아이고 난 한동훈이 여기 모이자 그래서 최고위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 왔고 여기 온 김에 지금 계속 있었다 이렇게 하기 편하죠, 사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만약에 협조 요청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근데 굳이 당사에 계시다가 국회로 이동하거든요. 그게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받고 난 지 10분 뒤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당사에 있던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동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네네. 뒤에 보면 그림은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진이 있는데 네. 본회의장하고 예결의장 사진이 있어요. 32페이지에 보면 30m. 야, 30m. 너 민망하다. 제가 이번에 거리를 재봤거든요. 예. 30m예요. 이걸 다른 장소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제가 제걸음으로 걸어봤는데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본회의장을 못 가게 하려고 20초 거리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은다. 이건 오히려 이제 사고를 좀 다르게 하면 네.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이 같이 모의를 했다 치면 사전 네. 모의를 했다 치면 야, 이 추경호 머저리야. 거기 모이면 어떡해? 거기가 당사에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보짓이 되는 거죠. 모의를 했다면. 그렇죠. 근데 추경호 대표님은 바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이동과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특검은 본회의장으로 못 가게 하려고 예결위 회의장에 모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상식에 안 맞고 경험칙상 납득을 할 수 없는 왜곡인 거예요. 불과 30m 거리고 걸어서 20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결위 회의장에 본회의장을 못 가게 하려고 의원들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이유는 저 행위가 윤 대통령 통화 뒤 10분 뒤 나온 행위가 특검이 세운 시나리오에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행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장심사에서도 그랬듯이 본안재판에서도 법원은 상식적으로 경험칙상 납득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협조 요청과 승낙이 없었다는 증거가 이거밖에 없냐? 또 있죠.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는 저 2분 5초간 통화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 네. 원내에서 계속 누군가 방해해 주길 바랬다면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도 중계를 보면서 혹은 뭐 지금 군인들의 뭐 바디캠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황을 대충 보면서 그때 필요한 요청을 했을 것 같거든요. 수시로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지금 그거는 오히려 곽종근이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고 곽종근하고 대통령하고 소통하기 전에 이미 그런 발언이 곽종근에서 나왔고 뭐 이런 상황들 지금 이제 슬슬 하나씩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내란 특검이 지금 추경호를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하나 더 보태려고, 혐의 증거를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건데,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확인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요청한 바가 없고, 추경호도 당연히 요청이 없으니까 본인의 어떤 당시 상황 판단 순수하게, 거기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서 고민을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황에도 저 통화 이후에도 계속 상황별로 수시로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이것 또한 협조 요청이나 승낙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점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시 15분경부터 5차례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특검이 주장하는 바고, 네, 공소 사실이 그래요. 저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통화를 몇 시에 했다라는 거, 몇 차례 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지호가 뭐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 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소 사실에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 공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별건 재판에서 가려질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공소 사실에 의하면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은 체포 대상인 거잖아요. 저 시점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국회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본인만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국회로 들어오라고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하겠다고 소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은 다 체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공소 사실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공소 사실의 기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10분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계엄의 계획이랄까 이런 게 인지되거나 공유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지 그러니까. 매우 의문이죠. 네. 그리고 혼자 이동하신 게 아니고 예. 당사에서 한 20명의 국회의원과 같이 이동을 하셨고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실 직원한테 지시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출입이 가능하냐 그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누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통화 이후의 상황들, 전후의 상황들을 쭉 모아보면 네. 저 22분, 23시 22분 통화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협조 요청이나 승낙은 없었다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뭐 저게 협조 요청이 있었으면 추경호가 굳이 원내대표실 직원한테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죠. 안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애초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아는 사람 혹은 여기 연루된 사람이 없을수록 좋은 일이니까 굳이 직원하고 이런 소통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순되는 사정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기소가 되면서 추가된 내용 중에 저 자발적 조기 해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계엄을 자발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네.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증거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재판이니까 한덕수 총리의 변호인들은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는 한덕수 총리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은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는데 증언의 내용을 보면 저렇습니다. 추경호하고 해제 얘기를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해제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특검은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요. 음. 그게 공소사실에 써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증언에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판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저 당시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반대 신문을 할 생각이고요. 특검의 자발적 조기 해제 약속이라는 가설, 추측 그런 거는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 이제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터프한 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네. 고 재판하고 있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터프하게 밀어붙이는 이제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이제 그 해제 얘기한 것 자체 없다라는 게 지금 재판에 네. 지금 나와 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그 근거를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충돌만 잔뜩 있고.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장도 가나요? 예. 이제 다음은 실행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게 실행행위다, 이게 실행행위다 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내용들을 트집 잡아서 적고 있는데 네. 이제 아래 문단만 보시면 실행행위 대부분이 부작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네요. 부작위는 뭐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자기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행행위의 전제가 윤 대통령 통화에서 사후 공모를 했다는 걸 전제로 실행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부터가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가서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 공모는 뭐 그 계엄 공포 전에 이제 뭐 군인들이 대화한 것처럼 대화한 거 있냐라는 게 사전 공모의 의심이고 네. 사후 공모는 공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했던 그 통화에 네, 공모가 네. 있었냐 요건데 네. 거기에 아무런 증명이 없고 내용이 없고. 네. 예. 그리고 주장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 1시간 뒤에야 중요 임무 종사자와
전화 통화로 공모를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고 전후 행위랑도 안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서도 이제 배척이 됐던 거고 본안 재판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네요. 예. 왜 네. 그 판사가 이정재 판사가 혐의 입증이라든가 법리에 다툼이 네. 있다라는 거를 꼭 그렇게 박아 적어 넣는지 네. 딱 알겠네요. 내용을 보시니까 진짜.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거잖아요. 난 이거 도저히 발부 못 하겠는데.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본안 가면 이거 무죄 나오겠는데 이런 거죠. 만약 자기가 발부했는데 본안 가서 무죄 나오면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커리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뭐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도 별로 없다. 그러네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네. 한 40몇 페이지죠, 예. 결론이. 이런 피고인은 갈까요? 소결? 아니요, 그냥 결론. 예.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 판사가 딱 요거대로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사실 더 타당하다 생각하는 법리적으로 또 증거로서 타당하다 생각하는 쪽 입장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네.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판사예요. 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 화면 꺼졌어요. 네, 네, 그만큼 화났습니다. 네. 아유, 네. 재판은 잘 준비를 했고 네네. 이제 일종의 티저 영상이죠. 제가 준비한 변론의 네. 한 10분의 1 정도를 오늘 보여드린 거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중계가 될 거예요. 네, 중계가 되니까 단계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케이님께서 얘기하신 단독은 자, 지금부터 한 8분 정도 요 내용이 나갑니다, 여러분. 네. 충격 단독입니다. 제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1건, 해병 특검에서 2건, 총 3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고 제가 최근에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그 해병 특검 때도 그때 조태용 국정원장도 저기 영장 청구가 들어갔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예 아니고. 네. 내란 특검은 어떤 혐의로 지금 영장이 나왔죠? 직무유기 하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정치 관여 등등 5개 혐의인데요. 특징은 내란 특검인데 내란 혐의가 아니다. 없다는 거. 내란으로 장기간 수사를 했지만 내란에 가담한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제 나머지 혐의들로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변호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에 뚜렷하게 계엄과 관련해서 뭘 하신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느꼈던 느낌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도 예를 들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안 막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사후에도 뭐 증거인멸하고 증거 훼손하려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문제 삼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계엄 시행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시행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그런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체고 그렇죠. 내란이 본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건데 그렇죠. 이 본체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부수적인 걸로 구속이 됐다는 게 저는 그러네요. 좀 자세히 살펴봐서 잘 변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해병 특검에서 2건이 더 기소가 돼 있어요. 최근에 2건이 더 기소가 되셔서 네. 재판이 총 3건이 된 거죠. 근데 네. 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을 7명한테 청구했다가 6명이 기각되고 네. 임성근 사단장 1명이 발부됐죠. 제 기억에 10명에 9명 기각된 걸로. 그래서 아, 10명? 90% 기각. 10명에 이렇게. 9명인가요? 더 있었나 보네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음.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태용 원장님의 공소장을 보면서 알게 됐고, 아, 세 거기 건- 이제 그 공소장 보면서도 또 법리적인 오류가 많이 허점들이, 보여서, 예. 그것도 한번 또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님의 오늘은 추경호 대표님의 공소장을 분석했고, 예. 다음 주엔 조태용 국정원장님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티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거 이제 보시려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고정 채팅으로 올린 남현중의 쇼츠. 예, 거기 가면 재밌는 쇼츠가 많으니까. 예. 여러분 뭐 성격 급해가지고 긴 거 못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쇼츠 보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티저 영상은 또 짧을 거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거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제 추경호 공소장을 보면서도 느꼈겠습니다만, 이 단순히 추경호라는 한 개인의 어떤 뭐 무죄 입증 뭐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을 했는가, 네,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영장들이 만들어지고 나왔을까, 그리고 네, 지금 네, 네.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재판하면서 정말 뭐 결정적인 순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사화가 벌어질 때 우수수수 그냥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의 인식은 아 여기는 무조건 유죄다, 혹은 여기 지금 특검이 지금 다 잡아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으나 그 안에 허점들이 너무 많아서 본안에서 뒤집어질 것들이 아주 많다. 네, 예. 특히 해병 특검은 뭐 그렇고요. 제가 아직 그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네. 말을 안 하는 거지만 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이걸 보면은 거기도 뻔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중계돼서 보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우리 목회인님한테도 인품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되게 젠틀하시고 겸손하시고 인품이 좋으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님은 정말 최고의 인격자이신 분이거든요. 인품이 훌륭하기로 이제 외교관 시절부터 그렇죠. 아주 예. 많은 분들한테 신망을 얻었던 분이고, 그렇죠. 또 외교부 차관하시고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음. 이번에 국장원장 하시다가 안타깝게 되셨는데, 그분은 주변 평이 너무 좋아요. 네, 음. 제가 접견을 하면서 제가 좀 냉정하고 냉철해야 되는데 좀 원장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 재판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거 만일 이제 뭐 이제 이 구속 상태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조금 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과는 다른데 네네. 중간에 좀 빠르게 구속 상태에서 풀어낼 어떤 그런 시도도 합니까? 네. 구속적 부심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예 아니고요. 구속 취소? 어, 아니면 뭐 보석?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최대한 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타당한. 네, 예. 선택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승률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본안에서는 이제 최대한 좋은 결과, 이제 종국 판결의 결과는 최대한 좋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네. 알파남께서 형이 너만 믿는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뭐 네. 응원이니까 감사히 받았습니다. 힘내라. 너도 인품 못지 않아. 방송 보고 인품 저를 좀 아시나요? 아는 사람인가 보고. 네. 아무튼 저희 또 요 공간 또 다음 이용자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조태용 국정원장님 재판 모두 잘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소식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채널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다음 방송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